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침에 루이스 헤이의 신간이 나와서 소개하겠습니다. 독서 명상으로 루이스 헤이의 21세기 성공하는 힘 있는 여자. 이 책은 루이스 헤이가 1997년에 써서 미국에서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한국에는 제가 2020년도에 가져와서 지금의 이제 현 시대를 사는 여성들이 되게 눈여겨봐야 되는 루이스 헤이의 20년 전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독서를 통해서 한번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고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고 미디어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데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환경에 의해서 주입받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 내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루이스 헤이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이런 그 자존감, 자신감 문제가 여성이 닥친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잡고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 미디어나 이런 광고, 그 매스미디어에서 주입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보는 SNS에 수많은 그런 어떤 정보들이 여성들이 되게 부족하다라는 계속 그런 메시지를 던져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난 불행할 거야 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 존재 자체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존재가 여성으로서의 이 아름다운 존재가 기업이나 그런 경제 활동을 하는 어떤 인구들의 어떤 그 광고의 목적으로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좀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루이스 헤이가 2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써서 정말 20년 후에 이렇게 자본주의에 물질주의에 물든 이런 사회에서 20년 전에 이렇게 여성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쓴 이 루이스 헤이 메시지는 정말로 중요해서 제가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맘스 라디오 김태현 작가님이 그 여성들을 위한 그리고 엄마들을 위한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분인데 영국에도 오래 계셨고 그다음에 토니 라벤스 코칭 이런 프로그램도 참가하셨고 굉장히 재능이 많으신 분이 번역을 하셔서 아주 글을 잘 쓰셨어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디어 광고, 여성의 자존감을 목표로 삼기. 이 세상에 쏟아지는 수많은 광고들은 여성들의 자존감이 모자란 부분을 목표로 삼아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려면 이 제품이 꼭 필요하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죠. 광고인들은 완전히 여성들의 심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낮은 자존감을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이 제품이 꼭 필요하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광고 금액을 써서 완벽한 그런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거의 먹지 않고 절식을 하고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무의식에 주입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잠재의식이 믿어버려요. 그래서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뭔가 조금 부족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요. 이 자체, 존재 자체로 완벽하거든요. 단지 이 부분만 조금 채우면 완벽해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제품을 살 때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왜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다 알아서 다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들은 우리가 그 신념을 받아들일 때 통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걸 계속해서 수백 번, 수십 번 광고로 계속해서 CM송이나 이런 걸로 우리 잠재의식이 좋아하게 최면을 걸어보면 믿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안 사면 불안한 거죠. 우리가 스스로 뭔가 부족하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을 때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대부분은 이 현대를 사는 이 물질주의나 자본주의는 계속 비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믿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 없이. 스스로 부족하게 느끼게 해서 제품을 사게 만드는 미디어 광고의 현실을 이제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루이스에도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자연 음식을 먹고 스스로 텃밭을 가꿔서 유기농으로 자기가 길러서 먹고 우리도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광고로 가장 공격받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로부터 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면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충분하지 않아. 대부분 우리 자신의 몸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담은 광고는 여성들에게 적중합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몸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자기가 진정으로 자기의 몸을 사랑하고 있는 그들의 존재를 받아들이면 다이어트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절로 적정한 몸무게의 행복한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코, 엉덩이 등을 만족하거나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나이는 또 언제일까요? 아기는 자기 엉덩이 치수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절대 느끼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 신성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거의 신적인 존재인데 자기의 몸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자라면서 통념이 이제 계속해서 이런 치수는 나쁜 거야. 이렇게 엉덩이가 크면 뭐 뚱뚱하고 너무 체지방이 많으면 안 좋은 거야 라고 자꾸만 주입당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더 먹게 되고 살이 찌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성적인 판단이 취약한 사춘기 소녀들, 요즘엔 더 심하죠. 이런 사춘기 아이들이 계속 화장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아름다움을 감추려고 정말 그런 아이들은 정말로 그 순수 그대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쁜 아이들인데 이런 광고에 이런 미디어나 이런 그 스타들의 어떤 그런 그 맹신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그 단계는 어쩔 수 없지만 너무 그게 이제 심하죠.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있어서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이런 제품이 필요하다는 광고들의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춘기 소녀들이 사회에서나 그룹에서 낮은 자존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낮아진 자존감은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신하는 회사가 바로 이런 것을 잘 활용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만들어 중독에 이르게 하면 이들이 자신의 평생 고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를 카피라이트 광고에 그런 거를 내보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저는 5살 된 소녀, 5살 된 아이도 레이디죠, 솔직히.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꼬마들이 난 이 드레스 입기 싫어. 뚱뚱해 보이거든.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은 미디어를 너무 많이 봐서 그거 안 좋다는 걸 주입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10대 소녀들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신경성 거식증과 폭식증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부모라면 미디어 광고가 얼마나 우리를 악용하는지 하나씩 해석하면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광고가 어떻게 조종하는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저 반응하여 수동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현명하게 선택하는 인생이 얼마나 힘있는 인생인지 아이들에게 일찍 가르쳐 주십시오. 여성을 위한 잡지가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말과 동시에 살찌는 다이어트 디저트 조리법을 동시에 기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디저트를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닌데 계속해서 달달한 거를 넣으면서도 다이어트를 하게 만드는, 그리고 다이어트 제품들이 전부 다 입맛에 전부 다 달달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걸까요? 살을 찌우고 다시 또 빼고, 살을 찌우고 다시 빼고, 이러한 많은 여성이 요요 다이어트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못 사는 거예요. 계속 이상적인 몸을 보면서 그거로 가기 위해서 현재를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죠. 몸을 보면서. 그렇게 되면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광고와 TV, 미디어에서 주는 메시지들에 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비판적으로 분별해 보십시오. 이 광고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나에게 부족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인지, 이들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인가, 내가 꿈을 이루기에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크게 웃어버리세요. 그 광고에 힘을 조금이라도 실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악용하는 광고들은 여성의 삶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힘을 찾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면서 저 여자의 엉덩이처럼 예뻐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것 대신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여성들을 모욕하는 잡지와 TV 광고들에 맞서는 캠페인과 움직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런 회사에 엽서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당신들이 나를 악용하고 있군요. 나는 절대로 당신들의 제품을 사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식이 좀 바뀌어서 여성들이 그 지금 있는 이 자체의 몸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있는 그대로 터득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여성들의 자존감을 지원하는 제품만 사고 제품을 팔기 위해서 부정적이며 조종하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광고들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래,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감정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오래된 신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핍의 감정을 계속 이 현대사회가 주입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정확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신은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충분. 이미 자연에서 모든 것이 주어지고 우리를 만든 그 힘이 우리를 갖다가 다 키워주고 있으면 그 아주 작은 물건들과 작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다 살 수 있는 그런 지금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데 너무나 많이를 강조하다 보니까 결핍의식으로 인해서 저걸 더 가져야 되지. 그래서 집에 너무 많은 잡동사니가 많아서 그것들을 더 뭔가 행동하지 못하게 하게 막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 에너지에 그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혹은 소그룹에서 여성의 잡지에 나와 있는 그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보는 것에 어떤 잠재의식이 심겨 있는지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여성들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귀를 여십시오. 미디어와 광고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고가 어떻게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신념은 평생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은 내 내면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중심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믿는 것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과 경험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반응하여 우주는 우리에게 그것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과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다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경험들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정말 그런 거에 어떤 그 외부에 치장하는 거에 중점 두지 않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도전을 해서 그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게 중요한데 물건으로 광고에 의해서 폭격당하는 그런 것들을 채우는 건 공허함만 남길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느 곳에서 태어났든 얼마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왔든 우리는 얼마든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삶의 많은 영역에서 해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우리의 심리,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생도 변화도 따라올 것이며 인생의 변화도 우리는 지금 과거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과거의 생각과 믿음으로 창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삶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미래의 경험을 다시 창조할 기회 역시 우리한테 지금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다시 선택하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할 때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의 패턴을 지속함에 따라서 우리 내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이 긍정적이길 원한다면 반드시 오늘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 생각은 내일의 경험을 창조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만약 주변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둘러싸여 있다면 저는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루이스는 누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그 말이 너에게는 진실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진실이 아니야 라고 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믿음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큰 소리로 상대방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신념을 붙잡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원하는 부정적인 것을 허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피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당신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왜 주변에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 자신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의식이 바뀌면, 생각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면, 그리고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 긍정 확언을 많이 하게 되면, 그리고 내면이 바뀌게 되면 주위에 그 바뀐 의식대로 많은 좋은 사람들이 끌려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변에 그런 부정적인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내 의식 속에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끌어당겨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내면에 있는 의식을 바꾸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긍정적인 신념과 확언과 생각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일입니다. 힘든 상황에 부닥치든지 어떤 할 일이 많든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도 다른 사람이 내 생각에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개입을 하는 사람은 오직 내 내면,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경 펩타이드라는 단어를 새기길 바랍니다. 이 단어는 캔디스 퍼트가 뇌기능 연구를 하면서 만든 용어인데 화학 전달 물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을 할 때 이 생각과 말은 우리 몸에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질병도 일으키게 하고 암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자꾸만 많이 들어온다면 우리 몸에서 신경 펩타이드를 일으켜요. 그래서 계속 그 미디어에서 자꾸만 넌 부족해라는 그런 의식을, 관념이나 신념을 주입한다면 그것을 믿어버리면 우리 몸의 신경 펩타이드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계속 지금 이 상태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충분하지 않아 하면서 뭔가를 계속 추구하죠. 공허한 것들. 그래서 면역체계의 활동을 낮춰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오랜 시간 몸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연구로 밝혀냈습니다. 몸과 생각의 의사소통은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당신 잠을 잘 때도 심지어 잠재의식이 계속 낮 동안에 우리가 생각한 것들을 꿈에서 보여주죠. 그래서 당신의 생각들은 자동적으로 당신의 몸, 세포에 하나하나 전달이 되니까 되게 이게 중요해요. 생각 선택이.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건강한 생각과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을 걸러내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힘 있는 여성, 경제적인 자신감으로 홀로 독립해서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를 믿고 행동할 수 있는 성공하는 여성이 되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